오늘 17번째 목요 집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아분과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의정부 성모병원의 우리 박호영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소아에 있어서의 손목골절입니다. 박호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박호연입니다. 오늘 피디아트릭 리스트 인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내용도 있고 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공이 1년차에 4년차 선생님들이 다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손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치로 하면은 이제 디스탈 포암하고 카팔본이 되겠고요. 디스탈 포암이 훨씬 더 이제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입 오브 인저리로 따지면은 뭐 프랙처, 컨투전, 리가멘트 인저리 있는데 프랙처가 가장 흔하고 그다음 컨투전이고요. 소아에서는 리가멘트 인저리는 흔하지는 않은데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으로 갈수록 좀 이제 리가멘트 인저리도 진료실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소아 그 핸들 리스트 인절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좀 나이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고강도 레벨의 그런 이제 스포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이제 어덜트 타입 인저리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로스 플레이트는 열려 있기 때문에 피지얼 인저리로 인한 그런 그로스 디스터번스나 뭐 디포미티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포함 프랙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너럴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이제 피지얼 프랙처 하면 이제 디지털 레디우스한 디지털 얼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피지얼 프랙처 타입으로 보면은 토러스 프랙처, 그린스틱 프랙처, 컴플리트 프랙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갈레아지 프랙처 디스로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피지얼 프랙처 보면은 우리 이제 전연차 전공의들 좀 알고 있어야 될 설터 헬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요. 타입 1은 이렇게 이제 그로스플레이스 자체에서 이제 세퍼레이션 되는 거. 타입 2는 메타피지얼 프래그먼트를 갖고 이제 이렇게 프랙처가 생기는 거. 3는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가 되겠고요. 이제 4는 인트라아티큘러부터 메타피지얼까지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간 거. 5는 크러쉬 인저리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타입 1, 2는 상대적으로 이제 예후가 좋은 편이며 3, 4, 5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딱 봐도 모양이 보면은 이제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썰텔 스타일 1 보면은 흔하진 않지만 한 8.5%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케이스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면은 환자 12살 남자이고 축구하다 넘어지면서 이제 다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지털 레디우스의 피지얼 세퍼레이션 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 제가 퀴즈로 냈던 것 같은데 뭐 썰텔 스타일 1 인절이고 치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은 이제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한 4주 정도 이제 기우스를 유지를 합니다. 기우스 종류는 뭐 어떤 거를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에 대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들이 늘 궁금해하는 막 미세골절, 막 미세골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어컬트 프랙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입 1 프랙처인데 여기 눌러봤는데 텐더니스도 있고 아프고 우선 이제 스웰링이 있고 엑스레이 살 보면 여기 약간 좀 페페드 사인 같은 게 보이면은 아 여기 좀 어컬트 프랙처가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모빌라이제이션을 그래도 한 2주 정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페페드 사인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골절이 꼭 있다는 이 사인이 보인다고 해서 골절이 있다 이렇게 뭐 아주 릴라이블한 프로젝트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환자분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MRI까지 찍어야 되나 싶지만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MRI를 찍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정당할 수 있는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썰텔 타입 2인데 이거 훨씬 흔하고요.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절은 썰텔 타입 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방향에 따라서 도잘, 볼라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잘이 훨씬 흔하고요. 케이스 보면 7세 남자 환자고 철봉에 떨어졌고요. 뭐 이렇게 디스탈 레디우스 메타피지얼 프래그먼트를 물고 있는 타입 2 프랙처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응급실에서 리덕션 하고 저는 요거 한 4주 정도 이제 기부스 하는데요. 4주 정도 고정하면 이렇게 잘 낫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16세 남자 환자고 오토바이 테일 외상센터 들어온 이제
좀 큰 소아죠. 소아는 소아입니다. 성장판이 아직 조금 열려 있긴 한데 라이트 리스트페인으로 왔는데 보면 뭐 엑스레이 상에서 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스웰링이 굉장히 심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프린트 되고 보면은 이제 거의 성장판이 닫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빠진 이제 볼라 쪽으로 이제 프래그먼트가 메타피젤 프래그먼트가 있는 설텔 스텝 2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보면 이제 요 정도 돼 있어서 이걸 뭐 수술을 해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조금 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 카팔 본과 레디우스의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자꾸 앞으로 이제 빠지려고 하는 소견이 보여서요. 저는 이렇게 버틀 플레이팅 해줘서 얼라이먼트 잘 맞춰줬습니다. 6개월 지나서 이제 플레이트 리무버를 했고 얼라이먼트 잘 맞아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7세 여자 환자고요. 레프트 리스트페인으로 태권도 하다 넘어졌습니다. 태권도 하다 넘어져서 이제 리스트페인으로 왔는데요. 보면은 타입 1인가 2인가 뭐 이런 이제 어쨌든 이제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뒤쪽에 뭐 프래그먼트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디스 얼라인드 토러스 프랙처가 있습니다. 근데 7세인데 이제 여자애들 43kg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팔 보면은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우선은 이제 응급실에서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리덕션을 잘 했습니다. 리덕션 잘 하고 스프린트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외래로 와서 이제 바로 캐스트로 바꿨습니다. 바로 롱암 캐스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 오라고 했는데 약간 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되는 소견이 보여가지고 좀 이상하고 이쪽 뒤쪽 콜텍스도 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었더니 보면 이제 뒤쪽에 타입 2 인절인데 이 메타피시스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커미션이 있고 또 보면 디펙트도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프랙처였고요. 이제 CT 봐도 이쪽 도우잘 쪽 메타피셜 프래그먼트에게 커미션이 있고 디펙트도 있고 그래서 유지가 안 되고 워낙 또 아이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유지가 안 돼서 일주일 됐는데 그냥 저는 리덕션하고 피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주째 엑스레이고 유니온 잘 돼서 이제 했고요. 최근에 얘가 이제 정형외과에 온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마 김석준 교수님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뭐 성장 클리닉 뭐 이런 거 하러 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이제 3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좀 성장판 골절인 경우에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인데 이제 디스플레이 진행하고 예후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2살 남자 킥보드 타자 수상을 했고요. 이렇게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와 디스탈 얼라 쪽에도 프랙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타피시얼 프랙처인데 이 얼라를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이제 설터리스 타입 2에 디스탈 얼라 프랙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선생님들이 응급실 볼 때 이 레디우스 프랙처가 눈에 잘 보이니까 이제 이것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 얼라도 꼭 같이 좀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소아 환자에서는. CT 찍었는데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되고는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피닝했고 잘 유니온된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테스 타입 3인데요. 보면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 요건 아니고 이쪽 레디우스 쪽에 이런 게 이제 타입 3인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 없는 경우는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어한 프랙처고 보통 이제 관절 상태고 인트라아티큘러 프래그먼트 확인하기 위해서 CT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타입 3 인절을 많이 본 적은 없고,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 한 명 본 적이 있는데, 요거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타입 3, 요거 이제 타입 4군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미리 제가 했네요. 요거 이제 타입 3가 아니라 4인데, 잠깐만요. 여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입 4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프랙처랑 메타피지얼 프랙처 같이 물고 있는 거, 이런 게 타입 4인데요. 요 전에 있는 건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디스탈 레디우스 얼라 사이드 쪽에 타입 4 인저리가 있었다. 근데 심하지 않아 보여도 얘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로스 어레스트가 왔고 마달롱 디포미티를 유발했다. 이런 걸 이제 보고한 이제 저널이었고요. 타입 4 인저리 아까 말씀을 드렸고 타입 5는 이제 굉장히 흔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프랙처는 아닌데요.
예후는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짐네스트 리스트인데 이제 이런 뭐 기계체조나 뭐 리듬체조 하는 선수들 뭐 자꾸 이런 손목에 이제 오버로딩이 가해짐으로써 이 성장판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와이드닝 되는 이제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것이 이제 짐나스티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런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 손목이 아프다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밸루에이션 MRI 찍어볼 수 있고 이제 레스트하고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이 짐네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고요. MRI 찍으면은 다음과 같이 뭐 시스트 포메이션이나 뭐 이런 비주얼 인저리에 대한 파인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피시스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양에 따라서 토르스 프랙처, 그린스틱 프랙처, 컴플리트 프랙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응급실 보면서 이 토러스 프랙처랑 인컴플리트 그린스틱 프랙처 이걸 되게 헷갈려서 막 토러스를 그린스틱이라고 써놓고 그린스틱을 토러스로 써놓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좀 잘 봐놓고 차팅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피시스를 치료할 때는 그 리모델링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억셉터블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0세를 기준으로 한 10세 미만은 남자는 뭐 한 15도, 20도, 여자는 15도에서 20도, 여자애들은 뭐 10도에서 15도. 뭐 이 정도 앵귤레이션이 사지탈 플레인에서 있을 경우에 억셉터블 하다 보면 되고요. 조금 이제 10살이 넘어가면 이제 각도는 한 10도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리모델링이 된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정을 할 것이냐 보면은 뭐 이런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다 이제 슈거통 스프린트 요걸 대거든요. 요걸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떻게 뭐 캐스트를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선생님들마다 다 치료 방법이 다르고 결과도 이제 각자 좋아하는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은 처음에는 뭐 디스탈 레디우스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고정을 하니까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슈거통으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 2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쇼담, 캐스트로 바꿔서 2주. 저는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다른 교수님들 어떻게 고정하고 몇 주 고정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전공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캐스트를 잘 고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캐스트 인덱스라는 것이 있고요. 요 Y에 대한 요 이제 이 플레인에 대한 X의 이제 비율이 0.7에서 0.8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넘어가면은 디스플레이스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포인트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알고만 계시고 이걸 현실적으로 막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 이거 오퍼레이티브 트리트먼트에 대한 인디케이션인데요. 인디케이션 뭐 언스테이블한 프랙처,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 실패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픈 프랙처, 뉴로바스큘러 프로블럼, 컴파트먼트 신드롬, 뭐 언억셉터블 얼라이먼트 이게 OP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스테이블 프랙처, 뭐 페일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에 대한 기준은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요걸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래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한다 하는데 저의 생각은 이 과정이 너무 괴롭고 환자도 괴롭고 보호자도 괴롭고 의사도 괴로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요거 리덕션해서 핀 박으면은 정말 수술 10분이면 끝나는 거를 굳이 이렇게 막 몇 개월을 끌고 가야 되나 뭐 거기에 대한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이 잘 되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수술을 시행하는 편입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저는 이제 클로즈드 리덕션하고 피닝하는 거 이제 7세 남자 환자고요. 킥보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고 이 상태는 리덕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리덕션하고 피닝 했고요. 이 정도 뭐 4주 있다 핀 뽑고 지내면은 유니온도 잘 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MJ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이제 메타피시스랑 피시스 정션 여기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에 굉장히 이게 크로스피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더 디스탈 메타피시스보다는 좀 본 포메이션이 조금 천천히 되는 것 같고
더 유지를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IM 네일링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니온이 잘 되면 이게 피부 안에 다 저는 넣어놓거든요, 이 핀을. 그래서 그러면은 한 6개월 넘어가서 보통 방학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제 그 유니온이 되고 나서 이제 리무버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IM 네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넘어서 리무버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발표한 뭐 수부외과학회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K와이어 이렇게 갈아가지고 블런트 K와이어 카이네일보다 이게 조금 핸들링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런트 K와이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메타피시스랑 피시스 정션 이런 데서 IM 네일링 하면 유니온도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전거 타다 넘어진 16세 남자 환자인데요. 보면은 얘는 거의 뭐 등치가 거의 어른보다 더 큽니다. 170, 뭐 거의 180에 78kg 되는 아이였는데요. 보면은 이제 아직 피시스는 열려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유니온이 될 것 같지만 이거 놔두면은 좀 저는 이렇게 등치가 큰 아이들은 또 디스플레이스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ORIP 시행했습니다. 근데 딱 하고 나서 수술방에서 시험을 보니까 이게 얼라 쪽 또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션이 된 소견이 보여서 하여튼 이 얼라를 되게 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피닝하였고 이제 잘 유니언 되었고요.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뭐 말유니언, 뭐 그로스 디스터번스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로스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은 뭐 약간 말유니언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DRUJ 프로블럼이 오고요. 그다음에 뭐 메디안 너브 뉴로패시나 뭐 non-union 인펙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두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DRUJ 프로블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 소아다 보니까 이런 DRUJ 프로블럼에 대한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에 대한 이제 뭔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소아들도 조금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면은 요런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TFCC 인저리 같은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음, 보면은 이제 딜레이드 DRUJ 인스타빌리티.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제 소아나 청소년기에 이제 리스트 프랙처 뭐 수술이나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이제 DRJ 인스타빌리티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요즘에 이제 보고가 돼 있어서 이런 이제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DRJ 그 TFCC 아이솔레이티드 테어나 이런 것들 이제 잘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디지털 레디우스 할 때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먼트를 잘 맞춰가지고요. 이런 이제 DRJ 프로블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갈레아치 프랙처입니다. 갈레아치 프랙처는 디지털 레디우스랑 동반된 DRJ의 디스로케이션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죠. 이제 디지털 레디올라 조인트가 완전히 세퍼레이션 되고 프랙처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갈레아치 프랙처가 되겠고요.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화 같은 경우 리덕션하고 캐스팅하면은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는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갈레아치 이퀴벌런트 리전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갈레아치 프랙처는 DRUJ 자체가 이제 디스로케이션 되는 건데요. 이거는 디지털 레디우스 프랙처가 있으면서 디지털 얼라의 에피피시스가 세퍼레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컨셉은 비슷하다. DRUJ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얘는 피시스에서 세퍼레이션 되는 경우고요. 얼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5%. 과반수 이상이 얼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롱텀 팔로업이 잘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보면 이런 겁니다. 엑스레이상 보면은 얼라 프랙처 있으면서 이런 피스가 세퍼레이션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 저희 의정부 성모병원에도 뭐 이런 케이스 많이 옵니다. 12살 남자아이고 자전거 타다 넘어졌고요. 디지털 레디우스 프랙처랑 메타피지얼 프랙처랑 동반된 이제 피시스의 세퍼레이션이고 DRUJ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갈레아치 이퀴벌런트 프랙처라고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덕션 뭐 응급실에서 해도 이 얼라는 리덕션이 되지 않습니다. 리덕션 되지 않고 CT 찍어보면 이렇게 완전 세퍼레이션 돼 있는 소견 보이고 저는 피닝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좀 나이도 큰 애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팅하고 여기도 이제 피시스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2달 있다가 잘 유니온 돼서 요건 이제 얼라 쪽 플레이트 올려 놨으면 안 돼서 이제 3개월 있다 요거 리무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디우스 플레이트를 유지하다가 1년째 리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은 뭐 약간 여기 도잘로 빠지는 것 같은 소견이 보여가지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요런 이제 것을 이제 그냥 갈레아치 이퀴벌런트 프랙처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팔본 프랙처, 뭐 스카포이드 프랙처가 뭐 드물게 이제 확인은 되고요.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스 없으면은 뭐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하고 예, 있으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하는데 요 특징 하나는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 보고 넘어가면은 어린아이들이어도 90%에서는 이제 뭐 프랙처 엑스레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봐야 될 것이고요. 어린아이일수록 디스탈 쪽에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약간 미드에서 프록시멀 바디 쪽으로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스카포이드 프랙처가 잘 생긴 애들은 좀 이제 등치가 좋은 이제 약간 비만인 애들이 많다. 아무래도 하중이 더 가해지면 이제 프랙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광범위한 내용을 오늘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보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어, 워낙에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아는 덩치가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음, 그래서 우리 성인 골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그 정창훈, 김석중, 주선영, 조윤주 우리 소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저 임진영 교수, 저 김윤아 교수님 뭐 이렇게 우리 소아 말고 수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좀 나중에 많이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구영 교수님 제가 전공의 질문 먼저 좀 한두 개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성모병원 4년차 우리 정재용 선생님인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케이스 중에서 그 솔테리스 타입 2 케이스인데 도살 쪽에 이렇게 커뮤니션 굉장히 좀 심하고 자꾸 무너지고 했던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피닝 하셨다라고 했는데 떻게 리덕션을 하셨습니까? 이 프래그먼트가 끼어 있어가지고 리덕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오픈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걸 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케이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네, 맞습니다, 말하는 거 교수님.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뭐 껴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보면은 도잘 쪽이 그 버트레싱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스파에서 이렇게 되게 쉽게 리덕션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었더니 리덕션이 돼서 바로 그냥 피닝했습니다. 요거는 뭐 열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뭐 딱히 뭐 혹시 레버리지 그러면은 리덕션이 이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까? 크로즈 디지털 리덕션도 아마 레디우스 대부분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요게 케이스 말씀드리면은요.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프랙처 보면은 라테랄에서 약간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깨져서 요런 경우에 손으로 클로즈드 리덕션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블리크하면. 그럴 경우에는 핀을 뒤에서 이렇게 도젤 쪽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 시켜가지고 리덕션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샤프트가 굉장히 또 얇은 애들은 그것도 쉽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살짝 또 열기도 하는데 또 이런 이제 약간 사이즈 라테랄 뷰에서 약간 오블리크한 그 프랙처를 보이면서 좀 샤프트 얇은 애들은 그 레버리지 테크닉을 이용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살짝 오픈해서 예, 피닝을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소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그 정창훈 교수님이나 김석준 교수님, 주선영 교수님, 혹시 뭐 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창훈입니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박호영 교수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서 와서 또 저희 의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네,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혹시 주선영 교수님, 뭐 김석준 교수님, 뭐 코멘트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해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그럼요, 좋습니다. 교수님. 예, 네, 그 갈레아치 이퀴벌런트가 사실 굉장히 네, 고약한 프랙처인 것 같은데 이게 디스탈 레디우스의 피지컬 인저리는
PGR 그 어레스트가 오는 경우가 10% 미만인데요. 디스타 네. 원화는 근데 다르게 거의 100%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게 보통 갈리아치 이퀴벌런트 애들이 한 10세 전후 그런 맞습니다. 애들이 네. 보면은 이제 그 레디오스의 피지스가 다 다치기 전에 이제 얼라 네가티브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러면은 혹시 랭스닝이나 그러니까 그 레벨을 맞추는 걸 혹시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요. 조금 만약에 고려를 한다고 하면 다 성인이 돼서 뭔가 이제 피시스가 다 다치고 환자가 이제 좀 많이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이러면은 저는 이제 뭔가 이제 뭐 쇼트닝을 하거나 뭐 랭스닝을 하거나 이런 거를 고려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뭐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은근 약간 네거티브 베리언스를 보여도 많이 불편해하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우선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한 뭐 10명 안짝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리고 저가 만약 고려를 한다면은 다 컸을 때 할 것 같습니다. 좀 환자 불편해하고 하면. 어. 전현 교수님이 혹시 좀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저요? 네네.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케이스들이 고민들이 많아가지고요. 있어서. 이게 아, 얘네들이 그 레디우스는 열려 있는데 보면은 DRUJ가 거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조인트 콩그런시가 그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모양새로 맞습니다. 네. 변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부모님한테 교과서적으로는 레디우스의 컴플리트 음, 에피피조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음, 얼라 랭스닝 하는 게 좀 아이디어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레디우스를 에피피조데스 하겠다는 하는 부모는 없죠, 사실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다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다가 얼라 랭스닝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애들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쪽을 아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야 좀 증상이 음,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맞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저게 그 레벨을 맞춘다고 해서 만약에 페인이 오히려 없던 페인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음, 그게 이제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지금 음, 보면은 이 소아 파트에서도 굉장히 고민거리지만 수부 파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라 네가티브 베리언스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레디우스의 파이시스가 크로스 디스터번스가 생기면서 오히려 얼라 파지티브가 생기면서 세컨드리 얼라 인펙션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제로 베리언스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딱 맞춰주면 되는데 소아에 있어서는 아직 성장판이 열려 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될 것이냐. 굉장히 좀 디베이트가 좀 있죠. 아마도 크로스 하는 그게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하는데,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제가 좀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얼굴이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야, 그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핏이 10살에서 시작이 보통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살까지 간 다음에 한 15살이면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12살에서 크로스핏 돼가지고 14살에서부터 해가지고 17살까지 성장 보통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감안을 해서 랭스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케이스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얼라 쪽에 랭스닝을 하면서 아이 잘할 거 얼추 예상해서 약간 포지티브로 만들어 놓는 정도로 끝을 냈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거는 네가티브 베리언스로 살짝 끝나긴 했지만 그 리스트에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보호자한테도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따라가는 게 지금 따라갈 때는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따라갈 때는 이제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 늘어나는 것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보영 교수님 강의하신 거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소아에 있어서 리가멘트 인저리가 없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 리가멘트보다 크로스 플레이트가 더 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저리가 먼저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이제 디지털 코텍스가 커뮤니션 됐던 그 디지털 레디오스 프랙처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솔터리스로만 보긴 하지만 이제 패터슨 분류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것까지 또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네, 네. 일주일이 넘어서도 크로스 플레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교과서에는 일주일에서 열흘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들은 이제 전반적인 크로스 플레이트를 얘기한 것이고 디지털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로스 포텐셜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모델링 포텐셜이. 그래서 조금 늦어도 되기는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로스 플레이트 인저리가 있다 보이시면 되면 MRI든 CT든 스페셜 스터디를 아끼지 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부모님이 좋아하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인저리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확인해보자 하면은 안 하는 부모님이 거의 없어요. 성장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무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전공의 질문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4년차 네. 권건우 선생님, 꼭 손목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파이시스를 통과해서 KY 픽세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성장판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종우 선생님 질문은 아마 대부분 지금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필스 통과에 케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맨날 하는 말, 원샷 원킬이라고요. 한 번에 박아야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예쁘게 박아보겠다고 이걸 뺐다 넣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인저리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그 핀으로, 한 번에 고정을 하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수험 선생님들의 또 방법이 있으면은 또 코멘트 간단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호윤 교수님 강의 혹시 들으시고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켜졌는데, 마이크. 네. 네,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호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전공의 네네. 선생님들 이제 결국 이제 포완본 프랙처라고 하는 게 뼈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젓가락처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옆에 뼈와의 그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소화는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박보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종양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빈센트 병원의 조윤주 교수님께서 데노스맙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박보영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보영 감사합니다. 교수님 7월 달까지 근무하시고 8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장기 연수를 가시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또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